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실패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본인이 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나폴레옹 힐이 말한 에디슨, 록펠러, 윌슨과 같은 사람들에 관한 책들을 모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꽤나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시작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저는 그들만의 지속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함, 끈기, 그리고 집요함 같은 것들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꾸준함이란 탄소와 강철과의 관계처럼 떼어낼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에디슨 또는 포드에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유일한 건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목표를 붙잡고 성공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해보고 힘든 것 같으면 포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들 역시 꾸준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못 본 채 말이죠. 저는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성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죽기 직전까지 실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비밀은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의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카드 같은 것에 그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읽는 게 비밀이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은 $4,000였고 빚은 6군데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소방서에 앉아 있었던 저는 그 카드에 1970년 새해가 되는 날 $25,000의 재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1960년에 그렇게 적었었는데 그때 $25,000의 재산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일종의 판타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제가 있었던 소방서를 짓는데도 $25,000가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한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몇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카드에 적고 그것을 자주 읽다 보면 그 거짓말을 사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카드를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틈이 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어느 날 소방서의 직원들이 제 카드를 발견하고는 뺏어갔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제 카드를 돌려받고 밥 프록터가 부자가 된대 이러면서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세미나를 다녔던 동료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하던 중에 모든 직원들이 그의 카드를 돌려보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웃음을 당한 그는 기죽지 않고 자기는 꼭 성공할 것이라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남들 앞에서 제 카드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서 읽을 때도 있었고, 운전 중에 신호가 걸릴 때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1년 후 저는 17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거나 직장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었던 이 커다란 변화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저는 퇴학당했습니다. 퇴학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소년이었던 저는 지식도 기술도 없었고요. 삶에 대한 태도도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기회를 잡았겠습니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도 일하고 술집에서도 일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 술집에서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26이 된 저는 레이라는 삶의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레이는 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화려한 이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정규 교육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반면 제대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을 연구한다면 당신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당신 삶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면 그 역동적인 개념에 놀라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오하이오의 대규모 기업가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나는 이미지 만들기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강연 도중 나이 지긋한 신사가 당당하게 일어나 청중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이를 65세라고 밝힌 그는 이미지 만들기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고 연구도 많이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수많이 많이 했지만 지금껏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수백 번이라도 읽고 또 읽기를 바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살다가 삶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책의 주제는 돈이지만 일단 이미지 만들기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면 당신은 원하고 있는 어떤 것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역시 언제부터 이미지 만들기를 이해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 어떤 이론도 이미지 만들기만큼 나를 변화시킨 게 없었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미지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당신의 의식은 경쟁적인 사고방식에서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매사 경쟁하던 생활태도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작 당신이 상대해야 할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미지 만들기는 나를 고무시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미지 만들기라는 개념을 당신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흥분된다. 나로 인한 새로운 개념이 누군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고 그들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더욱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미지 만들기란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해할 사실이 있다. 이미지 만들기는 이미 우리의 생활 속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보는 모든 것은 이미지 만들기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결과물이 이 놀라운 정신적 도구를 통하여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만들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설령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창조자라고 생각하라.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같은 창조주의다. 우리는 신이 창조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성직자가 차를 몰아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아름다운 농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잘 꾸며진 농장을 둘러싼 울타리는 빈틈없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안에 있는 농작물은 눈부신 녹색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집은 찻길에서 한적한 곳에 있었지만 외경은 멀리서 보아도 산뜻한 흰색 페인트가 선명했다. 잘 가꾸어진 꽃밭은 집 주위를 감싸며 길고 넓은 찻길의 주변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찻길 양쪽 아름드리 퍼플러 나무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늘어서서 새파란 창공을 향해서 솟아있었다.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잔디밭은 더할 나위 없이 푸른 빛이었다. 마치 그림 엽서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자연의 감동에 빠져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성직자는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드넓은 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밭고랑이 자를 대어 줄을 그어 놓은 듯 좌우로 열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때 멀리서 푸른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농부가 트랙터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농부는 밭을 갈면서 찻길 방향으로 오는 중이었다. 성직자는 그다지 바쁘지 않았던 터라 차를 길 한쪽으로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와 울타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울타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자리에 멈춰섰다.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따사롭게 내리쬐는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자연에 다시 한번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토록 질서정연하게 밭을 일군 농부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 길 쪽으로 트랙터를 몰고 오던 농부도 성직자가 울타리에 기대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농부는 트랙터에서 내려와 성직자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농부가 다가오자 성직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을 가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농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성직자를 바라보다가 점잖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목사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아름다운 농장을 주셔서 축복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농장을 만드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에게 바치도록 하셨답니다. 모든 이미지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그림이다. 마음이 위대한 이유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우리의 상상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은 마음속의 스크린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가 차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몸속은 거대한 극장이며 당신은 그 극장 안 스크린에 비춰지는
영화의 감독이자 제작자이며 작가인 것이다. 수년 전 나는 웰레스 워틀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생각은 우주 모든 것을 관통하여 스며들며 온 우주를 생각으로 채운다. 생각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려 이 생각을 일깨우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 역사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맨 처음 의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의자는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누군가가 고안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맨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에 피곤함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림 속에서 그는 어떤 물건 위에 두 발을 허공에 늘어뜨린 채 자신의 몸을 올려놓고 등은 무엇인가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렇게 앉아 있으면 무척 편안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얼굴에 파묻는 자세보다 훨씬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후 그는 그 그림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현실로 옮기려는 간절함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의 그림을 자신의 외부인 물질 세상으로 끌어내서 가능한 한 그림과 똑같은 모양을 복제해냈고 그것이 만들어지자 그 사람은 그 물건에 앉아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등을 뒤로 기대어 보니 편안함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물건을 의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므로 의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지와 연관된 하나의 상징이다. 우리가 그 심벌하된 의자를 보거나 말을 듣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속 스크린에 그대로 투영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다. 의자가 발명된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편안한 의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푹신푹신한 의자가 나오게 되었고 접는 의자와 누워서 자는 의자도 만들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사람이 길다란 의자를 직접 만들어서 앉았고 매우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의자에는 쇼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나무 아래에서 잠자는 것이 불편한지 자기 머리 위에 지붕을 얹는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원시시대의 동굴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라이트 형제가 마음속으로 하늘을 나는 그림을 그리는 덕분에 우리는 그가 그린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밖의 세계를 그렸으며 우리는 그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놀라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룩한 인간의 모든 문명은 마치 건축가의 마음속에 맨 처음 그려진 채 잠시 동안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미지와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운명의 건축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미지를 구체화하라. 세계적인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마음속 스크린에 자신의 친 공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땅에 굴러가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전에는 결코 골프 클럽을 손에 잡지 않았다고 한다. 니클라우스는 그것을 가리켜 영화 구경이라고 말했는데
그 영화 구경에 익숙하게 되자 그의 골프 실력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더불어서 모든 명예와 부를 얻었다. 나는 앞에서 생각이 온 우주에 가득하여 모든 것을 관통하고 스며든다라는 워틀스의 말을 인용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내부와 주위는 물론 온 세상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마음속 스크린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라.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면서 원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능력은 앞서 언급한 코페르니쿠스, 불어, 모르스 등의 위대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능력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의 외모와 일생 동안 이룩한 업적뿐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신체 조건을 갖고 있을 뿐더러 정신적 재능 또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용을 한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다. 내가 말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과거의 위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위대한 지도자들은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위대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나아가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을 믿어라.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러 그분의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예수는 진실을 말한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다. 나폴레옹 힐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거쳐서 세계 500여 개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했다. 그의 한평생 연구 자료들은 자신의 저서인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에 썼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 말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당신도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다. 마음속 스크린 위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이미지를 그려놓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냥 지켜보라.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마음속에서 자신이 번영하는 그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일순간 자신이 처한 외부 상황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뛰쳐나가려는 욕구도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 오직 자신의 번영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폴레옹 힐은 그의 저서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에서 인내에 관하여 꽤나 길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내라는 단어는 획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도 인간의 모습과의 관계는 철과 탄소 같은 관계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토머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내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두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인내심에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미지를 굳게 유지하는 한편 다른 요인이 그 이미지에 파고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었고 또 한 사람은 바퀴로서 세상의 이름을 드높였다. 물론
두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부의 대가를 받았다. 돈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둘은 온 인류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들이 받은 대가는 서비스의 결과이다. 풍요의 이미지를 그리고 인내하라. 이미지가 현실화되는 방법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시크릿에 출연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45년 전의 시크릿은 말 그대로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이 시크릿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시크릿을 이해한다면 조용히 앉아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것들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죠. 제가 밥 프록터라고 했지만 실제 저는 밥 프록터가 아닙니다. 밥과 프록터라는 두 글자는 저의 이름이지 제가 아닙니다. 이 몸이 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몸도 역시 제가 아닙니다. 전화하면서 나라고 얘기한다고 몸이 전화선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든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손, 나의 이름, 나의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지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나는 혼이고 정신이며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물질적인 몸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는 마음과 몸의 진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은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는 그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진동은 움직임의 바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진동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을 의식적으로 표현하여 쓰는 말이 바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 지금 부정적인 진동 속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주 기분이 좋다 라는 말은 긍정적인 진동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부정적인 진동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끌어당긴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즉, 부정적인 상황이 삶 속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진동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진동과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것들만을 끌어오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보죠. 우리의 몸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덩어리입니다. 마음은 그 진동의 움직임이고 몸은 진동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의식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공급되는 근원의 에너지 안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모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주의 지성인 무의식에 각인시키면 나는 내 몸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 역시 처음에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작은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의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생각의 파동과 우주의 파동은 항상 통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 그 진동을 조정할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그 진동을 제가 조정한다면 저는 스스로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부를 원한다면 저는 그것이 제 삶 속으로 끌려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저는 훌륭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 상상력을 이용하여 마음속의 영상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근원을 통해 나는 멋진 관계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돈이 제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유태인 수용소 생활을 했던 정신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수용소만큼 박해를 받았던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훌륭한 책을 통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놀라운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면화하여 합쳐서 아름다운 생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생각들은 우리가 있게 되는 진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게 되는 진동은 우리에게 끌려오는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를 원하고 어떤 건강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풍요를 원하나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요? 바로 당신이 당신 삶의 건축가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분명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무한히 공급해주는 원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500년간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트로워드는 풍요로운 영혼과 무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한에서 멀어지면 일부분 이상을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는 여러분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코 끌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부와 더 나은 건강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간직하는 한 여러분은 그러한 진동에 머물게 됩니다.
전 우주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같은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만을 이해해 보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뿐이고 이것은 생각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느껴보세요. 습관적인 생각의 틀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45년 전에 그렇게 했고 그때는 단지 젊은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얻었고 그 책을 통해 삶의 목적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아주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다시 가치를 부여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재평가를 해보십시오. 진동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해보세요. 왜 끌어당김의 법칙과 진동의 법칙이 정말 똑같은 법칙인지를 이해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는 것들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시크릿은 경이로우며 지금 세상을 깨우고 있습니다. 밥프록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매일 똑같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답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참고로 두려움은 필요한 감정이에요. 당신에게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위나 큰 물체 아래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두려워하고 빠져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포심은 끔찍한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업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직장을 그만두기 두려웠습니다. 소방서에서 일했었고 주변의 사람들 중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만두었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멘토와 만났고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죠. 저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잠재의식 영역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죠. 주는 것은 무엇이든 수용하는 영역입니다. 이 작은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신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관스럽게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층부에 있는 잠재의식이 원인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흐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흐르고 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힘은 사진으로 찍어 눈으로 볼 수도 있죠. 웃긴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1934년 세미 킬리안이라는 34살의 러시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촬영할 수 있는 사진기를 완성했습니다. 사진 촬영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잠재의식의 무수한 습관들은 우리의 행동을 막대하게 통제해요. 하지만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통제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패러다임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는 똑똑한 소수의 사람들이 왜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졌는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걱정과 의심은 둘 다 정신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시키고 당신의 의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며 대다수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억누르고 안에 담아두고 있죠. 그런 행동으로부터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쁜 일들이 불안의 감정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병든 마음은 우울증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흥미있는 소재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죠. 공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법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별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가능한 것을 해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힘이 우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